억만장자 재벌 꼬마가 붕어빵 파는 가난한 여고생을 보고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말하는데 이 한마디가 거대한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실마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민준 도련님은 의리의리한 회장님 댁에서 딱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경영 때문에 늘 바쁘시죠. 민준 도련님 곁에는 늘 냉철한 강태호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느 날 K그룹의 기부 행사 참석을 위해 낡은 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안에서 민준 도련님은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고급 세단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지날 때 한 작은 붕어빵 노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점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붉어진 손으로 붕어빵을 구워 손님들에게 건네고 있었죠. 그 순간 민준 도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저기요. 비서실장님. 민준 도련님이 다급하게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태호 비서실장은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손가락으로 붕어빵 노점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강태호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냉정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께는 누님이 안 계십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할아버지 서재에서 본 사진 속 누나랑 똑같아요. 사진 속 누나는 웃고 있었는데 저 누나는 힘들어 보이네요. 민준 도련님은 그 여고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여고생의 이름은 김하은. 밤늦도록 붕어빵을 팔아 생활비를 버는 고등학생이었죠. 민준 도련님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에게서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은 재벌가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도련님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은의 얼굴이 아른거려 쉽게 잠들지 못했답니다. 민준 도련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붕어빵 노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강태호 비서실장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고 싶어요. 딱 하나만요. 민준 도련님은 사실 붕어빵 맛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강태호 비서실장은 난처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민준 도련님이 시장 같은 곳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서실장은 다음 날 밤 민준 도련님을 몰래 차에 태워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는 다시 그 붕어빵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고생 김하은은 여전히 추위에 웅크린 채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강 비서실장이 만류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대신 가서 사오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강태호 비서실장은 정장 차림으로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은은 고급 정장의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비서실장은 붕어빵 100개를 주문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 100개요? 지금 다 준비가 안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남은 건 모두 제가 사겠습니다. 가격은 2배로 드릴 테니 내일도 같은 시간에 와서 사가겠습니다. 하은은 어리둥절했지만 돈이 절실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받아 차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저 누나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에요? 민준 도련님은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걱정과 연민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왠지 모르게 하은에게서 친밀감과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고급 세단은 붕어빵 노점에 나타났습니다. 강태호 비서실장은 늘 똑같이 많은 양의 붕어빵을 사갔습니다. 하은은 이 특별한 손님 덕분에 생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손님이 누구인지 왜 매일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민준 도련님은 붕어빵 노점 여고생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매일 밤 사온 붕어빵도 먹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의 얼굴이 있었죠.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와 꼭 닮은 사진 속의 누나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강 회장님이 외출하신 틈을 타 민준 도련님은 몰래 회장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늘 잠겨 있었고 민준 도련님에게는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서재는 책과 고풍스러운 가구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예전에 본 그 사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구석,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속에서 마침내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님과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놀랍게도 붕어빵을 팔던 김하은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소녀의 옆에는 강 회장님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쓴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째 손녀 하연이와 민준 도련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연이라니요? 분명 강 회장님은 자신에게 누나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다를 뿐 얼굴은 붕어빵 누나와 똑같았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과 붕어빵 노점의 여고생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사진을 품에 숨기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는 당장 강태호 비서실장에게 달려가 묻고 싶었지만 강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혼자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어린 마음 속에 거대한 재벌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은 단지 가족사가 아닌 거대한 K그룹의 후계 구도와도 연결된 것일까요? 민준 도련님은 궁금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강 회장님 서재에서 찾아낸 사진을 강태호 비서실장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강 비서실장이 민준 도련님 방으로 찾아왔을 때 민준 도련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누나는 누구예요? 왜 할아버지는 나에게 누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누나가 붕어빵 파는 누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태호 비서실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 무표정하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변을 살피더니 민준 도련님 방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이 사진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그 모습에서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서요. 저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 누나가 붕어빵 파는 누나랑 무슨 관계인지 말해주세요. 강태호 비서실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젠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진 속 분은 회장님의 첫째 손녀 김하연 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파는 학생 김하은 양은 그 하연 양과 쌍둥이 자매입니다. 민준 도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라니요. 하지만 사진 속 하연이라는 이름과 붕어빵 소녀의 하은이라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쌍둥이라면 이름이 왜 다르고 왜 할아버지 집이 아닌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강태호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을 책임이 있었고 동시에 강 회장님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사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집안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습니다. 하연 양은 회장님 손녀로 하은 양은 모종의 이유로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었죠. 하연 양은 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일 이후로 하연 양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시키셨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이 엄청난 이야기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고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은 가난한 붕어빵 소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쌍둥이 손녀 중 한 명만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은 누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강태호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은 민준 도련님은 곧바로 강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늘 엄격하고 무서운 할아버지였지만 이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할아버지에게 서재에서 가져온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속 하연 누나는 왜 저한테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하연 누나랑 똑같이 생긴 하은 누나는 왜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강 회장님은 평정심을 잃고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도련님을 차갑게 바라봤지만 이내 힘없이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구나. 강 회장님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연이와 하은이의 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 우리 가문에서 허락할 수 없는 만남이었단다. 결국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자마자 2 아이를 남기고 떠났단다. 당시 K그룹은 후계 문제로 시끄러웠고 쌍둥이 중 하나이를 재벌가 손녀로 공식 인정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단다. 나는 그룹의 안정을 위해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단다. 강 회장님은 하연이는 공식적인 손녀로 하은이는 비밀리에 보육원에 맡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은 매년 비밀리에 하은에게 지원금을 보냈지만 하은의 양부모가 사업 실패로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하은의 곁을 떠나버린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하연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남은 하은이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하은이가 하연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도구가 될까봐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불행을 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묻기로 했다. 너에게도 누나의 존재를 숨겼던 것은 너까지 그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강 회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던 그가 손녀를 향한 고독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도련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은 누나는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요.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누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하은 누나를 찾아올 거예요. 지금 당장요. 민준 도련님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할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을 꾸짖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민준 도련님의 눈빛에서 돌아가신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독했던 결정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마침내 하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강 비서실장에게 하은을 찾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 날 밤 평소처럼 붕어빵을 사러 가서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기 학생 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양육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매일 밤 붕어빵을 사갔던 이 신사라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노점을 정리하고 강 비서실장의 차를 탔습니다. 차는 K그룹 본사 옆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택 안 웅장한 거실에는 강 회장님과 민준 도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하은 양 미안합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은 하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존재, 하연의 사고, 그리고 자신이 하은을 외면했던 이기적인 결정까지. 강 회장님은 하은에게 사죄의 의미로 하은의 어릴 적 사진과 하연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건넸습니다. 하은은 그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 하은은 자신이 고아가 아니라 억만장자 재벌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닌 지난 세월의 고통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왜 저만 버려져야 했나요? 저는 밤마다 붕어빵을 팔며 혼자 울었는데 할아버지는 왜 그때 저를 찾아오지 않았나요? 하은의 절규에 강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 도련님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몰래 누나 붕어빵도 사 먹으러 왔어요. 이제부터 제가 누나 동생 해줄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민준 도련님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은 동생의 순수한 눈빛에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은은 이 작은 동생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은은 결국 강 회장님의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과 민준 도련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강 회장님은 하은을 자신의 정식 손녀로 인정하는 유언장 수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아직 어렸기에 하은이 그룹의 후계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강태호 비서실장이 강 회장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충직한 비서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강 회장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유언장 초안입니다. 김하은 양을 손녀로 공식 인정하고 재산의 일부를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 회장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강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님, 저번에 할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비서실장님이 할아버지 책상에서 몰래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요. 그 서류가 뭐였어요? 강태호 비서실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준 도련님은 강 회장님 서재에서 찾아낸 또 다른 문서를 강 비서실장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8년 전 하연 양의 사고 당시 작성된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하연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 목격자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는 강태호 비서실장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호 비서실장은 사실 K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강 회장님의 먼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강 회장님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민준 도련님을 이용해 하은의 존재를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은의 조력자인 것처럼 연기하여 그룹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8년 전 하연의 사고에도 그의 은밀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강 회장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결국 민준 도련님의 순수한 행동과 날카로운 관찰력에 의해 모든 음모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강태호 비서실장의 음모가 밝혀지고 난 후 K그룹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지만 강 회장님은 정신을 차리고 하은을 공식적인 손녀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은은 비록 재벌가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은은 K그룹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붕어빵 노점 일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이제 그것은 생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하은 누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누나가 붕어빵을 굽는 날에는 늘 누나를 찾아갔죠.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붕어빵을 사 먹었습니다. 누나, 붕어빵 하나만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팥 많이 넣어주세요. 하은은 웃으며 민준 도련님에게 가장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도 가끔씩 몰래 시장을 찾아와 멀리서 손녀와 손자의 다정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하은에게 지난 세월 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과 보상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은은 억만장자 재벌 꼬마의 쌍둥이 누나였지만 그녀는 돈 대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착한 누나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은과 민준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은의 붕어빵 노점은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고 그곳에는 늘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밝았던 소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라는 값진 보물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희망의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라겠습니다.